6강인데 여기는 인간이 하는 놀이에 관한 철학적 인식 혹은 철학적인 어떤 이론을 싹 정리해 놨어. 하위징하, 가다머, 핑크 이 현대 철학자들이 놀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연구했다는 게 첫 번째 문단이야. 봐볼까? 인간은 놀이하는 동물이라고 한다. 자, 놀이하는 동물. 인간을 규정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 뭐 예를 들면 호모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 여기 나온 호모 루덴스 도구적 인간, 폴리티쿠스 정치적 인간,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고 인간을 구분을 한단 말이야. 모든 언어권에서 놀이에 관한 단어가 발견된다는 것은 놀이가 그만큼 인간의 역사와 함께 왔다. 이런 걸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야. 인간의 역사와 함께 왔다. 즉 놀이가 모든 언어권, 이게 이제 보편적이라고 하는 거야. 보편적. 보편적이라는 건 원래 시대, 지역을 초월하는 거지.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 보편적이 아니야. 그건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야. 헤라클레이토스가 놀이를 본격적으로 철학의 주제로 삼은 이래로 플라톤, 칸트 전부 다 놀이에 대해서 주목하고 있잖아. 철학적 견해를 피력하였고, 피력, 우리가 이런 단어 조심해야지. 이게 이제 우리가 그 피력한다라는 말 말고 이것 말고 비슷한 말이 뭐 있냐면 토로라고 있어. 토로한다. 다 말하는 걸 토로한다라고 하는 거야. 피력한다. 그 심지어 말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래, 대표적인 철학자 누구 나와? 하위징하, 가다머, 핑크. 이 사람들 모두 본격적으로 놀이에 대해서 연구했던 철학자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단순히 노는 게 아니지요. 자, 그럼 요 다음 지문은 1, 2, 3으로 갈 가능성이 있다. 미리 좀 생각해 놓고 읽어. 하위징하는 놀이를 학술 연구 대상으로 삼은 최초의 학자래. 자, 학술이라면 우리 공부하는 걸 말한다고 생각해야 돼. 호모 루덴스, 우리가 인간의 특성 중에 도구를 사용한다. 도구적 인간을 호모 루덴스라고 하지. 책을 집필하였다. 그는 인간은 생물학적인 본능에 의해서 단순히 노는 것. 자, 그걸 한번 볼까? 단순히 노는 것. 이거는 일반적인 놀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하위징하는 단순히 논다는 것이 아니다라고 했지. 논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사유하면서 놀이를 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도구적 인간 호모 루덴스라고 얘기한 거야. 놀이하는 인간으로 칭하였다. 이제 요 용어는 알아도 호모 루덴스 인간의 특성을 구분하는 인간만의 규정된 인간의 특성은 놀이하는 인간 호모 루덴스. 자, 유희적 인간이구나. 미안하다. 호모 루덴스는 유희적 인간. 유희적이라는 것은 즐긴다, 논다 그런 얘기야. 또한 그는 제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경험을 바탕으로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 야, 대단히 의미를 크게 부여했네. 놀이가 전쟁이라는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된다 그랬어. 놀이를 굉장히 강조한 거지. 자, 생물학적인 특성이라는 것은 뭐냐? 여기서 지금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건 생물학적 특성이라는 것은 인간이 그냥 노는 게 아니라 여기 생물학적 본능이 아니다라는 얘기고, 본능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결국 이성이다라는 얘기로 귀결돼 있단 말이야. 이성 어디 있어? 여기 있지, 이성. 그러니까 본능이 아니고 이성이다.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뭐냐면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돌파구가 바로 놀이라고 아주 거창한 놀이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자, 그러면 놀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쓰임새가 있나? 이 부분은 놀이가 갖고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효용이라고 하지. 효용. 쓸모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놀이는 임무가 아닌 자발적 행위이며, 잘 생각해봐. 자발적 행위, 매일 반복되는 업무가 아닌 비정상적인 비일상적인 행위. 비일상적. 늘 하는 게 아니야. 가끔 하는 거야. 그러니까 즐겁고 재밌지요. 매일 반복되는 업무, 그러면 재미가 없잖아. 자, 그러면 자발적이고 비일상적인 행위로 규정한 건 하우징하가 놀이에 대해서 규정한 거야. 인간이 노동에 길들여질수록 그 반대급부가
바로 놀이다. 노동, 놀이, 공부, 놀이. 이렇게 해도 되겠네. 그지? 자, 그 다음에 하우징어가 놀이의 효용을 말했어. 아까 놀이의 효용 뭐라고? 전쟁의 비극적 참상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게 놀이의 효용이라고 아까 밝혔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가다머야. 가다머. 놀이의 본질적 속성에 주목했어. 본질적 속성. 우선 그는 전통 철학에서 놀이를 일종의 장난이고 심시풀이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으로 간주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놀이가 바로 이런 거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진지하지 않은 것으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였다. 그러니까 진지한 거야. 놀이는 있잖아. 장난이고 심심풀이고 기분 전환을 위한 여가 활동이지만 굉장히 진지하다고 본 게 가다모의 얘기란 말이야. 그래서 그에 따르면 아이와 어른 막론하고 사람들은 놀이에 진지하게 몰입한다. 몰입. 빠져든단 말이야. 몰입. 몰입한다. 그리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놀이를 진지함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놀이의 특별한 관점, 즉 뭐냐면 노동과 연관하기보다는 가다모는 이는 다분히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것뿐이야. 근대적. 놀이는 몰입과 진지성을 유도하는 본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놀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란 말이야.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의 의식에 구속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안 된다. 의식에 구속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해하면 안 된다라고 했지, 그지? 놀이는 놀이하는 사람의 그 한정된 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놀이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자, 봐봐. 사람의 의식이 구속된다. 이 말은 몰입과 진지성이라고 얘기하게 나는데 본질적 속성을 무시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의 내용이라고. 놀이는 몰입과 진지성이라는 본질적 속성을 갖고 있는데 사람의 의식에 구속된 것이라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그 놀이의 본질적인 속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람들이야. 알겠지? 해석을 똑바로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놀이가 몰입하고 진지성이 있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의 의식 속에 구속된다고 이해하고 있는 거지. 자, 가다모가 지적 놀이의 본질적 속성 중에 하나는 왕복 운동의 속성이다. 자, 왕복 운동. 이쪽 저쪽 오가는 왕복 운동을 반복하는 것. 이게 왕복 운동이잖아. 이게 지금 뭐야? 이게 지금 왕복 운동을 설명한 거잖아. 얘가 바로 이거죠. 놀이하는 사람이 놀이의 영역을 끌어들인다는 것이다. 가다모에 따르면 왕복 운동을 전제로 하는 놀이의 종점인 목표가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 얘기는 뭐야? 운동 능력이 상실할 때까지 끝까지 간단 말이야. 끝까지 간다. 고정되어 있다는 건 끝까지 안 간다는 뜻이고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끝까지 간단 말이야. 운동의 동력이 상실 때까지, 즉 지칠 때까지 한단 말이야. 더 이상 못하겠어 할 때까지. 이쪽 저쪽 오가는 놀이가 몇 번 반복된다고 해서 놀이가 끝난 게 아니라 운동 능력이 상실될 때 이게 바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하고 동일한 의미로 쓰였어. 그랬을 때 운동의 동력이 상실되면 그때 비로소 놀이가 끝나는 거지. 왕복 운동 이렇게 몇 번 하고 그거에 따라서 몇 번 왔다 갔다 반복하다가 끝 이게 아니고 계속 한다는 얘기야. 이때 운동의 동력이란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 자, 이거 봐봐.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힘이잖아. 이 사람에 구속되는 게 아니야. 놀이 자체에서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속되지 않는다고 얘기한 거지. 인간이 놀이를 선택하고 놀이에서의 수행 과제를 설정한다 할지라도 계획을 세웠어. 놀이를 지속하고 끝내는 힘은 놀이 자체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PC방 가서 1시간만 놀아야지 안 된다니까. 예를 들어 10점을 먼저 달성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놀이가 있다고 해보자. 누가 10점을 달성했다고 해서 이 놀이가 무조건 끝나는 게 아니다. 왜? 이 놀이가 재미있거나 놀이의 참여자들이 몰입해 있다면 놀이는 몇 번이고 계속 왕복 운동을 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가다모는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한다고. 그러니까 놀이 자체의 의미가 있다고. 마치 놀이를 하는 사람에 속한 게 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질적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거야. 놀이 자체가 성립한다는 얘기야. 알았어? 무슨 말인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 나아가
그는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과 똑같이 적용해요. 예술도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놀이랑 똑같단 말이야. 그 예술도 우리가 보면은 뭘 이렇게 하고 완성했다. 근데 끝까지 몰입해가지고 진지하게 뭔가 끝낼 때까지는 끝낸 게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예술도 예술을 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독립된 거야. 놀이도 독립된 거고. 이해되냐 무슨 말인지? 마치 예술이 예술가의 영역 속에 포함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데 예술 자체로 예술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있단 말이야.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 존재가 바로 뭐하고 동일하다? 놀이하고 동일하다. 라는 뜻이야. 놀이가 본질적 속성으로 말미암아 존재하는 것처럼 예술작품도 그렇게 존재한다. 본질적 속성, 몰입과 진지성. 끝난 게 아니다. 그리고 예술가들이 막 치열하게 예술품을 완성하는 것들도 몇 번 하다 마는 게 아니야. 끝까지, 될 때까지. 왜냐하면 그 예술 자체에 그런 것들을 유도하는 힘이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핑크로 한번 가볼까? 핑크는 놀이를 인간의 실존의 문제. 와, 정말로 어려운 문제로 연결했네. 실존.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사는 게 옳은가? 뭐 이런 거야. 그럼 놀이를 통해서 뭔가 실존의 의미가 확인되는데,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를 놀이 구조 계기. 이게 바로 놀이 구조 계기. 아, 이거 아니구나. 자, 뭐라 했냐면, 그는 놀이가 인간의 삶의 주변적 현상도, 우연적 현상도 아니며, 주변도 아니고요, 우연도 아니야. 이 얘기는 중심이고 필연적이야. 인간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래. 그러면 인간하고 놀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다는 얘기지. 자, 그렇게 얘기하고 인간의 본질을 이루는 건 바로 놀이다. 실존이란 말은 건 존재, 본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야. 놀이는 단순히 부가적인 게 아니고 핑크에 의하면 인간의 형성의 본질적 요소는 놀이다. 그러니까 놀이를 빼놓고 얘기할 수 없다. 핑크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적으로 필멸의 존재이고, 필멸이 뭐야? 인간은 죽잖아, 반드시. 노동자이고, 투쟁가이고, 타인을 사랑하는 자고, 자, 이게 다 인간의 특성이지. 마지막으로 놀이하는 자라고 규정했어. 인간은 노는 사람이야. 알겠니? 이때 놀이는 수행되는 되어야 하는 의무라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지. 지향해야 할 목표가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 점에서 않는다는 점에서 노동과 투쟁 사랑과는 다르다. 자, 이런 것들은 모두 인간의 본질적 요소이긴 한데 놀이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아니면 내면에 있는 것이 놀이가 갖고 있는 얘네들하고의 차이점이란 말이야.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놀이가 이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 내부에서 근원적으로 발생한다는 점, 이게 거기 나와 있는 노동투쟁 사랑하고 다르다는 점이지. 이러한 속성은 외부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속성으로 말미암아 놀이는 실패한 가업이나 성취되지 못한 목표로 인한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자, 봐봐. 중간에 게임하다가 다 졌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약간 힘들거나 기분 나쁘거나 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패라는 생각은 아니란 말이야. 그 다음에 괴로움을 주는 것도 아니야. 자, 잠시 그러고 잊어버리잖아. 하지만 노동투쟁 사랑으로 인한 시기와 질투, 죽음에 의한 근원적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행복의 오아시스. 이게 바로 놀이라고 얘기하지. 가치가 있다. 놀이의 가치는 바로 행복의 오아시스. 오아시스가 뭐야? 사막의 그 샘물이잖아. 달콤한 물. 그런 거랑 똑같다고. 행복이라는 것이 그런 게 근원적으로 고여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한편 핑크는 놀이의 존재 방식에 주목하면서 놀이가 생성되는 계기를 놀이의 구조 계기라고 했어. 놀이의 구조 계기. 자, 그럼 놀이라는 게 구조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낸다는 건데 여기서는 뒤에 나온 대로 얘기하면 재미를 추구하고 있고요. 두 번째, 공동체에서 이루어지고요. 이런 것들이 다 조직이 돼야 돼. 규칙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도구가 활용되죠.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야. 핑크가 얘기한 거야. 이런 구조들의 계기가 되는 것은 바로 놀이다. 놀이를 통해서 재미를 얻고요. 공동체가 이루어지고 규칙이 만들어지고 도구를 활용하게 된다. 이게 놀이 구조 계기의 특징이란 말이야. 자, 핑크는 5가지의 구조 계기에 의해서 놀이가 형성된다. 핑크는 놀이에서 추구하는 재미는 기분과 관련이 있다. 기분. 놀이는 재미가 있어야지 분명히 유지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놀이를 하게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상상력을 동원된 창조적인 놀이는 재미가 배가 된다. 그러면 더 재미있게 놀려면 어떻게 돼? 상상력이 발휘된 놀이를 해야 되겠지. 또한 놀이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한다. 놀이가 의미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때 놀이의 의미는 놀이박, 즉 현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게 아니라 놀이 자체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놀이는 그 자체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아까 얘기했던 두 번째 그 철학자 누구야? 하우징어 말고 그 다음 사람 가다모하고 비슷하죠. 놀이 자체 이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이 지금 쉽게 생각하면 쉽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단 말이야. 그 다음에 핑크는 놀이가 인간 공동체성을 전제로 하는 형식이며 놀이에는 규칙이 있고요. 외적으로 강제된 게 아니라 참여자가 자유롭게 결정한 것, 상상력을 동원한 가능성의 영역. 그 다음에 또한 놀이는 도구는 현실에 가상된 중첩된 도구야.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이 중첩된 거야. 중첩됐다는 얘기는 현실에도 있고 가상에도 있는 거지. 놀이 도구의 활용 목적은 고정되어 있지 않다. 도구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이렇게 5가지의 놀이 구조 체계를 설명하고 있는 게 핑크란 말이야.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할까? 핑크의 놀이 구조 계기를 통합하고 있는 것이 놀이 세계다. 요거는 좀 발전한 거지, 그지? 놀이 구조 세계에서 통합한 게 놀이 세계야. 핑크에 따르면 놀이 세계는 가상적 세계지만 현실적 공간에 고유한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진다. 그러니까 뭐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저런 어떤 공간과 지역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가 상정하잖아. 또한 핑크는 놀이의 인간의 자기이해, 자신과 세계를 지배하는 힘 등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담은 뭐가 있다? 상징으로 나타난다. 놀이 상징이라고 얘기했어. 그 안에 추구하는 거. 핑크는 재래의식을 예로 들어 놀이 상징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재래의식이라는 게 우리가 제사 지내고 통과 의례하고 막 이런 것들이야. 인간의 놀이 가운데서 가장 진지하게 수행되는 놀이로 놀이 상징이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본 것이다. 신에 대한 재래의식, 어린 양을 제물로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은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과 창조적 이해 방식을 보여주는 놀이 상징이다. 이것도 일종의 놀이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신에게 제물을 바치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도 역시 창조적 이해 방식을 주는 놀이 상징, 삶의 의미에 대한 인간의 상상. 마지막, 핑크가 놀이의 구조 계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놀이 세계, 놀이 상징에 대해 연구한 것은 놀이가 단순히 유의가 아니라 인간의 본질적 현상,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수단으로서 의미가 있음을 힘주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다. 그거 지금 봐봐. 우리가 단순히 논다는 게 아니지. 철학자 3명의 놀이에 관한 철학적 인식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거기 나온 3사람은 좀 알아뒀으면 좋겠어. 하위징하, 가다모, 핑크. 자, 이 3사람의 놀이에 관한 이론. 자, 문제 한번 볼까?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은? 이런 거는 기본 문제잖아. 1번. 가다모는 놀이에 대한 학술적 연구를 최초로 했다는 것은 누구야? 하우징하지. 하위징하. 이 사람이 최초로 호모루덴스, 유의적 인간에 대한 얘기를 했지요. 그러니까 최초라는 말이 틀렸고. 2번. 핑크는 놀이가 인간 형성을, 정답은 2번이네. 핑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인간의 삶의 주변, 우연적인 것도 아니고요, 주변도 아니고요, 인간 형성하는 본질적 요소는 바로 놀이라고 핑크가 얘기했어.
잘 5번째 문단쯤이 나오지. 3번 하우징아 인간과 동물의 차이에 큰 차이에 주목하면서 놀이의 수행 여부를 보고 있다. 자, 인간은 동물하고 다르게 본능적으로 노는 게 아니라 이성이라고 얘기했지. 그러면 동물과 구분이 된다 그랬지. 그러면 차이는 놀이의 수행 여부가 아니고 둘 다 놀아 얘네들은. 그런데 이성적으로 노느냐 본능으로 노느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지. 놀이의 수행 여부는 동일하다. 4번 핑크는 놀이 도구가 없으면 놀이의 목적인 현실 모사를 달성할 수 없다고. 아까 뭐라 했지? 도구는 뭐라 했지? 현실 모사가 아니고 본질적인 요소라고 했잖아. 현실 모사를 달성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본질적인 요소. 인간 형성의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놀이니까 놀이의 목적을 현실 모사. 이 틀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가다모는 근대적 세계관에 따라서 인간의 노동으로부터 해방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가다모는 많은 사람들이 노동으로부터 해방돼야 된다. 이 말은 노동과 연관해서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이거는 근대적 세계관에 따른 게 아니라 노동을 해방해야 된다는 주장도 아니다. 둘 다 아니야, 둘 다. 가다모의 주장은 근대적 세계관에 따라서 노동 해방이 아니고 이 놀이를 노동과 연관시켜서 이해했기 때문에 결여됐다고 잘못됐다고 평가한 거라고 이야기한 거지. 이것은 전체적으로 다 틀렸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야. 자, 2번을 볼까? 문맥을 고려하여 기억의 의미를 추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자, 기억이 놀이에 대한 이러한 관점을 예술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놀이하는 놀이자가 있고요. 놀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술가가 있고 예술이 있어. 잘못 생각하면 이렇게 종속된다고 생각하거든. 아니, 여기 지금 보면 놀이 자체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는 뜻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해석을 정확하게 해야 되겠지. 그는 예술작품으로 인해 창작자, 감상자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자, 이게 문맥을 고려하면 가다모가 놀이하는 사람, 예술과 똑같이 적용하면 뭐냐면 예술작품이 놀이가 놀이하는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것처럼 예술작품은 예술 참여자 혹은 창작자와 감상자를 분리하게 해준다는 의미죠. 이해됐어? 무슨 얘기? 여기에 지금 나온 게 뭐야? 얘하고 얘는 독립적 관계라고. 그리고 얘를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놀이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고 예술을 통해서 창작자의 존재가 확인되는 거야. 창작자가 있다는 건 반대로 감상자가 있다는 얘기고. 이해됐지? 무슨 말인지? 정답은 1번이다. 해석이 좀 어려우니까 잘 알아도 놀이하고 예술은 다르지 않다. 놀이가 놀이자의 노는 사람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고 독립돼. 그 다음에 놀이를 통해서 놀이자가 규정되는 거니까 예술을 통해서 예술가가 규정되고 예술가가 규정된다면 감상자가 분리될 수 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죠. 자, 다음 3번으로 볼게. 위클에서 핑크의 시각에서 놀이를 이해하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걸 찾아봅시다. 우리가 인간의 존재, 본질은 놀이로부터 형성된다고 얘기했으니까 1번.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괴로움을 느끼죠. 자, 핑크는 뭐라 했어? 놀이는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 있다고. 사랑, 노동, 투쟁 이런 거하고 다른 점이 바로 그런 거라고 얘기했지. 그지? 성취되지 못한다 그래서 괴로움을 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컴퓨터 게임을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하게 되면 괴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때 컴퓨터 게임은 놀이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지. 괴로움을 느끼면 놀이가 아니지. 핑크. 2번. 윷놀이. 윷말 4개로 할 수 있고 이 도구의 변형이라고 아까 나왔지. 그지? 놀이의 규칙 참가자가 정하면 된단 말이야. 자유롭게 결정하면 된다고. 맞았고요. 3번. 다수의 사람이 신문을 통해 소수의 범위를 찾아내는 형식의 게임. 인간 공동체의 전제로 하며. 왜 이게 뭐야? 인간의 공동체를 전제로 한다는 게 뭐야? 당연히 다수하고 소수의 사람들이 다 참여하니까 이거는 사회 구성원이 다 참여해야 되는 거잖아. 일종의 사회적인 일면을 상징하는 거다. 맞았고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만큼 보드칸을 이동하는 세계 일주
그 보드게임, 마블게임, 게임에 참가하는 놀이의 구조를 계기로 통합된 놀이 안에서 활동하게 된다. 규칙도 있고요. 주사위란 도구도 던져야 되고요. 이게 전부 다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 놀이 세계가 된다. 놀이 세계 안에는 놀이 상징도 존재한다. 이것도 맞았죠. 자, 그 다음에 모래성을 쌓고 나무 막대기를 꽂은 다음에 모래를 번갈아 모래 뺏기 놀이를 해서 나무 막대기는 활용 목적이 없는 놀이 도구로서 활용 목적이 없어. 틀렸잖아, 그지? 나무 막대기 이거 하는 게임에서 이 놀이의 승패의 판단 기준은 나무 막대기가 쓰러지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놀이의 활용 목적이 없다는 것은 이 말은 틀렸고, 도구가 현실과 아니 중첩된다고 분명히 얘기했지. 그러니까 이건 중첩이라고 써야 되는 거고, 얘는 목적이 있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자, 정답은 5번이 그래서 틀린 해석이다. 자, 이 글을 바탕으로 보기 가나를 이해한 내용이다. 적절하지 않은 걸 찾을게. 자, 우리나라 민속놀이 강강술래. 얘는 추석날 밤에 정월대 보는 밤에 여인들이 모여가지고 손과 손을 잡고 마당을 원을 그리면서 빙빙 노래하고 춤추는 놀이야, 놀이. 한 여인이 맨 먼저 매기는 소리를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강강술래라고 받는 소리를 한단 말이야. 매기고 받고. 그러면 참가자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게 되는데 놀이가 끝나는 시간은 일정하지 않다. 이 놀이를 본 외병들이 군사가 한없이 계속해서 행군하는 것을 착각하고 달아났다는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는 민속놀이 강강술래다. 두 번째, 장기는 초나라 한나라의 전쟁을 가상으로 해서 만든 놀이야. 장기는 초나라 측이 말을 먼저 두고 그 다음 한나라 측이 말을 둔다. 파란색 먼저 빨간 게 나중에 서로 번갈아 가면서 말을 움직이는데 이게 규칙이고요. 이 말에 따라 움직이는 방식에 규칙이 있고요. 상대 측의 궁을 잡으면 끝나는 게임이야. 목표. 장기에서는 승패를 가르는 이러한 게임이 몇 번이고 반복돼. 장기처럼 전쟁 형식을 본뜬 놀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입하게 하는 즐거움을 주고 있다.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윗글에 보기를 갖다가 가나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1번부터 볼까? 가다모의 관점에 따르면 운동은 이게 거기서 뭐라 했냐면 끝이 없다 그랬지. 놀이를 지속하고 멈추는 종료하는 것은 놀이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놀이의 본질적인 특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가다모의 관점으로 보면 강강술래는 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계속 지속하거나 종료하는 힘은 놀이 자체에 있다고, 놀이의 본질적 특성이 있다고 얘기했어. 맞았어. 2번. 핑크의 관점으로 보면 강강술래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민속놀이로 인정받고 유래가 전해지고 있다는 것은 놀이가 현실 속에서 유용성을 인정받아 놀이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핑크는 있잖아. 현실과 관련하여 부여되는 게 아니라 놀이 자체라고 했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놀이의 본질적 특성, 몰입과 진지성. 아니야. 요거는 저기 가다보니까 강강술래의 놀이가 놀이 자체에 있는 거지 현실의 유용성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대표적인 민속놀이가 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은 2번이 틀렸지. 잘 생각하고 풀어야 돼. 3번. 가다모의 관점으로 보면 장기는 양쪽이 서로 번갈아 하는 거야. 승패를 가는 게임 반복적으로 이루어져 놀이의 본질적인 속성을 드러내고 있지요. 왕복 운동이죠. 거기 가다모의 왕복 운동 이 말이 바로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진다. 언제 끝나? 지칠 때까지 더 할 의욕이 안 생기고 몸이 못 따라갈 때까지 한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4번. 핑크의 관점에 따르면 장기놀이 세계는 가상적 세계지만 실제로 현실 공간의 내적 시간과 공간의 점유했어. 초나라, 한나라잖아. 그지? 시공간을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 이해됐냐? 무슨 얘기인지? 이게 놀이세계라는 거야. 뭐라고? 놀이세계. 놀이 구조를 체계화시킨 게 놀이세계로 나타난 거지. 그게 바로 가상, 현실, 고유한 내적 시간과 공간을 가진다는 뜻이야. 5번. 핑크의 관점으로 보면 장기처럼 전쟁 형식을 본뜬 놀이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많이 한대. 그러면 가상이지만 현실 세계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기 때문이다. 아까 나왔던 거 이거 합쳐진 현실 세계를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핑크의 관점으로 보면 가짜 같지만 진짜다라는 얘기지. 자, 그런 뜻으로 쓰고 있다. 자, 문맥상 A와 바꿔쓰기 가장 적절한 거. A가 구속된인데 그 앞에 사람의 의식에 구속됐대. 문맥상 바꿔쓰기 가장 적절한 거. 사람의 의식에. 이것은 구속됐다는 건 사람의 의식에 제한됐다. 우리가 범위를 이렇게 한정하는 거랑 똑같지. 그리고 속박되다, 묶여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다, 이런 뜻으로 쓰인 거니까 정답은 얽매였다. 2번 정답이네. 의식에 얽매여서 그걸 떨쳐버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구속돼서 라는 뜻이야. 정답은 2번이다. 자, 이 지문은 쉽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 철학적 의미가 부여됐기 때문에 좀 다소 철학적인 용어들 많이 나와. 특히 하위 징하하고 가다모 핑크의 견해를 잘 구분해서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 예를 들어 호모 루덴스 딱 나오면 하위 징하 이렇게 떠올라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 다음에 놀이의 본질적 속성 그러면 누구야? 두 번째가 누구지? 가다모. 그 다음에 세 번째 핑크 그러면 놀이의 본질적 요소가 인간을 형성하고요. 놀이의 구조체계, 놀이 상징, 놀이 세계 이런 것들이 모두 맨 마지막 핑크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특정 단어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문제 푸는데 유리하다고. 알았지?